심해는 빛을 지웁니다. 수면 아래 200m를 지나면 태양의 마지막 흔적이 사라집니다. 1000m를 내려가면 영원한 밤이 시작됩니다. 압력은 지상의 100배를 넘어서고 온도는 영하에 가까워집니다. 그 어둠 속 생명은 스스로 빛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깊고 차가운 물의 층들 사이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형태의 존재들이 천천히 숨을 쉽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심연으로 내려갑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 빛을 만드는 자들, 압력이 모든 것을 짓누르는 곳에서 유유히 떠다니는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주민, 심해아귀. 심해아귀의 입은 양동이만큼 크고 면도날처럼 날카로운 이빨이 늘어서 있으며 머리 위에 빛나는 등불로 먹이를 유인합니다. 암컷의 몸 길이는 때로 1m를 넘지만 수컷은 손가락 마디만큼 작습니다. 이 극단적인 크기 차이는 심해가 만들어낸 생존 전략의 정수입니다. 머리 위로 뻗은 낚싯대, 그 끝에 매달린 발광 주머니, 이 에스카라 불리는 기관 안에는 빛을 내는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심해아귀는 이 박테리아와 공생하며 그들이 만드는 빛으로 어둠 속에서 낚시를 합니다. 움직임은 계산적입니다. 심해아귀는 예상보다 훨씬 활동적인 포식자로 긴 촉수를 채찍처럼 휘둘러 먹이를 치고 얽어매는 방식으로 사냥합니다.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떠다니다가 빛에 이끌려 다가온 작은 물고기가 사정거리에 들어오는 순간 거대한 턱이 벌어집니다. 위는 몸의 2배 크기까지 늘어날 수 있고 뼈는 얇고 유연해서 자신보다 큰 먹이도 삼킬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식사가 몇 달을 버티게 할 수도 있는 곳, 그곳이 심해입니다. 번식은 더욱 극적입니다. 드넓은 심해에서 짝을 찾는 일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컷은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암컷을 발견하면 수컷은 특화된 기관을 통해 정자 주머니를 암컷의 몸 안으로 직접 전달하고 때로는 암컷의 몸과 완전히 융합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기생이 아닌 영구적인 결합입니다. 수컷은 자신의 순환계를 암컷과 연결하고 정자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변합니다. 개체의 경계가 사라지는 순간 종의 생존이 보장됩니다. 심해에서 생물 발광은 극도로 흔한 현상이며 심해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생물 발광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의사소통 형태일 수도 있습니다. 심해아귀의 빛은 단순한 미끼가 아닙니다. 종마다 다른 빛의 패턴, 깜빡임의 리듬, 그것은 어둠 속의 언어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심해아귀는 조금 더 위로 올라옵니다. 수심 500m에서 900m 사이 산소 최소층이라 불리는 경계에서 기다립니다. 이곳은 많은 생명이 버티기 힘든 곳이지만 심해아귀에게는 경쟁자가 적은 사냥터입니다. 녹색으로 빛나는 유혹의 불빛이 물속에서 흔들립니다. 가까이 다가온 작은 생명은 빛이 덫이었음을 깨닫기도 전에 사라집니다. 두 번째 이야기, 거대한 유령. 거대 오징어는 최대 13m까지 자랄 수 있으며 무게는 거의 1톤에 달합니다. 이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무척 추동물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존재는 2004년까지 살아있는 모습이 촬영된 적이 없었습니다. 바다의 거인이 그토록 오랜 세월 신화 속에만 존재했다는 것, 그것이 심해의 깊이를 말해줍니다. 거대 오징어는 27cm에 달하는 거대한 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현존하는 생물 중 가장 큰 눈입니다. 빛이 거의 없는 심해에서 이토록
큰 눈을 가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희미한 생물 발광조차 놓치지 않기 위함이고, 또한 유일한 천적인 향유고래의 그림자를 미리 감지하기 위함입니다. 먹이를 잡는 방식은 매복과 속도의 조합입니다. 두 개의 긴 촉수를 사용해 먹이를 붙잡고 톱니 모양의 빨판으로 단단히 고정시킨 후 강력한 부리로 찢어 먹습니다. 촉수의 빨판에는 키틴질의 고리가 있어 한 번 잡힌 먹이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거대 오징어의 몸에는 암모니아 염화물 용액이 들어있어 바닷물보다 가볍습니다. 이것이 거대한 몸을 깊은 바다에서 떠있게 하는 비결입니다. 가스 주머니 대신 화학적 부력을 선택한 것, 이것도 심해의 압력이 만든 진화의 답입니다. 번식기가 되면 암컷은 최대 15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알들이 어디서 부화하고 어린 개체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는 여전히 수수께끼입니다. 심해는 그렇게 비밀을 간직합니다. 향유고래의 피부에는 종종 거대한 원형 상처가 발견됩니다. 거대 오징어의 빨판 자국입니다. 수심 1000m 아래에서 벌어지는 거인들의 싸움, 그 장면을 본 인간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고래의 위장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부리와 촉수 조각들이 그 전투의 흔적을 전할 뿐입니다. 어둠 속에서 거대 오징어는 자신의 크기를 숨깁니다. 제트 추진으로 순간적으로 움직이고 긴 시간을 조류에 몸을 맡긴 채 떠다닙니다. 세 번째 존재, 지옥에서 온 흡혈귀. 그러나 이름과 달리 흡혈 오징어는 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대신 죽은 생물의 조각과 배설물, 점액으로 이루어진 바다눈을 먹습니다. 지옥에서 온 흡혈귀라는 무시무시한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심해의 청소부입니다. 흡혈 오징어는 수심 600m에서 900m 사이 산소 최소층이라 불리는 극도로 산소가 적은 구역에 삽니다. 이곳의 산소 농도는 0.4ml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 그래서 포식자도 거의 없는 곳을 집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몸 길이는 30cm를 넘지 않지만 팔 사이에 막을 펼치면 우산처럼 보입니다. 8개의 팔 사이에는 막이 있고 2개의 수축 가능한 필라멘트가 촉수와 팔 사이에서 뻗어나옵니다. 이 필라멘트로 떠다니는 유기물 조각을 모읍니다. 위협을 느끼면 흡혈 오징어는 놀라운 변신을 합니다.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려 망토처럼 몸을 감싸고 가시 모양의 돌기들을 노출시켜 공격자를 위협합니다. 검붉은 몸이 뒤집어지면서 만들어내는 이 자세는 호박 자세라고 불립니다. 더 급한 상황에서는 생물 발광 점액을 뿜어냅니다. 어둠 속에서 갑자기 나타난 빛의 구름은 포식자를 혼란시키고 그 사이 흡혈 오징어는 사라집니다. 먹물 대신 빛을 뿜는 것, 이것이 심해식 방어술입니다. 흡혈 오징어는 매우 낮은 대사율을 가지고 있어 극도로 적은 산소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은 느리지만 정확합니다. 팔 끝에 작은 발광 기관들이 반짝이며 신호를 보냅니다. 같은 종끼리의 소통일 수도, 먹이를 유인하는 미끼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 흡혈 오징어는 성장하면서 영양 단계가 오히려 낮아지는 특이한 생물입니다. 어린 개체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사냥하지만 성체가 되면 떠다니는 유기물을 먹는 것으로 식성이 바뀝니다. 포식자에서 분해자로의 전환, 이것은 심해 생태계에서 독특한 지위를 차지하게 합니다. 수명도 특별합니다. 대부분의 두 종류가
1-3년밖에 살지 못하는 반면 암컷 흡혈 오징어는 20번 이상의 번식 주기를 거치며 최대 10년까지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심해의 느린 시간이 만든 장수의 비밀입니다. 붉은색은 심해에서 검은색입니다. 빛의 붉은 파장은 15m 깊이까지만 침투하기 때문에 600m 아래에서 흡혈 오징어의 검붉은 몸은 완벽한 보호색이 됩니다. 보이지 않는 색을 선택한 것, 그것이 어둠 속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괴물, 우산입의 포식자. 펠리칸 장어는 몸의 4분의 1에 달하는 거대한 아래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턱은 우산처럼 펼쳐져 자신보다 큰 먹이도 삼킬 수 있습니다. 몸 길이는 1m 정도지만 입을 벌리면 그 모습은 완전히 다른 생물처럼 보입니다. 2018년 연구팀은 처음으로 펠리칸 장어가 입을 풍선처럼 부풀리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가느다란 뱀 같은 몸이 갑자기 거대한 주머니로 변하는 순간 작은 새우떼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물이 되는 입, 그것이 펠리칸 장어의 사냥 도구입니다. 꼬리 끝에는 분홍색으로 빛나는 발광기관이 있습니다. 이 빛은 때때로 붉은 섬광을 내며 먹이를 유인하는 낚시 미끼 역할을 합니다. 어둠 속에서 이 빛을 따라온 작은 생물들은 갑자기 펼쳐진 거대한 입 속으로 사라집니다. 펠리칸 장어는 가스 주머니 대신 척추 주변의 림프 공간에 젤라틴 같은 물질을 채워 부력을 조절합니다. 이 독특한 구조 덕분에 수심 500m에서 3000m까지 광범위한 수심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몸은 검은 벨벳 같은 피부로 덮여 있고 비늘이 없습니다. 측선계 팽대부가 몸 밖으로 돌출되어 있어 물의 미세한 진동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눈은 아주 작지만 이 진동 감지 능력이 시각을 대신합니다. 알에서 부화한 펠리칸 장어의 유생은 투명하고 납작합니다. 렙토세팔루스라 불리는 이 유생은 바다눈을 먹으며 성장하고 성체와는 완전히 다른 이빨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식성이 바뀌고 몸의 형태도 극적으로 변합니다. 펠리칸 장어의 수영 실력은 형편없습니다. 채찍 같은 꼬리로 느리게 물결치며 이동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전략입니다. 심해에서 빠른 움직임은 에너지 낭비입니다. 기다림과 순간의 펼침,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 경이, 투명한 머리의 관찰자. 베러라인은 투명한 돔 형태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 안에서 관 모양의 눈이 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 물고기를 처음 본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투명한 머리를 통해 뇌와 녹색으로 빛나는 눈이 훤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까지 과학자들은 이 물고기의 눈이 위만 볼 수 있는 고정된 구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ROV 촬영을 통해 눈이 앞으로도 회전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먹이를 발견하면 위를 보던 눈이 앞으로 돌아가고 그 순간 사냥이 시작됩니다. 몸 길이는 15cm에 불과하지만 이 작은 물고기는 놀라운 전략가입니다. 관해파리의 촉수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촉수에 걸린 작은 갑각류들을 훔쳐 먹습니다. 투명한 돔은 쏘는 세포로부터 민감한 눈을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눈의 녹색 렌즈는 표면에서 내려오는 햇빛을 걸러내고 생물 발광만을 선택적으로 감지할 수 있게 합니다. 수심 600-800m에서 희미하게 내려오는 빛과 생물이 만드는 빛을 구별하는 능력, 그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베러라인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크고 평평한 가슴 지느러미를 사용해 물속에서 완벽하게 정지한 상태를 유지하고 필요할 때만 정밀하게 이동합니다. 마치 심해의 감시 초소처럼 한자리에서 위를 지켜봅니다. 입 앞에 보이는 두 개의 검은 구멍은 눈이 아닙니다. 이것은 후각기관으로 냄새를 감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짜 눈은 투명한 돔 안에서 에메랄드 빛으로 빛납니다. 먹이 사슬에서 배럴 아이의 위치는 독특합니다. 직접 사냥하기보다는 다른 포식자의 먹이를 가로채는 도둑질 전략을 씁니다. 관해파리가 잡은 먹이를 훔치고 때로는 해파리 자체를 먹기도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되 직접 대가를 치르지 않는 법, 배럴아이는 그 전문가입니다. 번식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5,600번의 잠수 중 단 9번만 관찰될 정도로 희귀한 이 물고기는 여전히 많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머릿속의 비밀, 우리는 아직 그 일부만 들여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6번째 거주자, 귀 달린 춤꾼. 덤보 문어는 디즈니 만화 덤보의 코끼리처럼 머리 양쪽에 귀 모양의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지느러미를 펄럭이며 물속을 나는 모습은 심해의 발레리나를 연상시킵니다. 덤보 문어는 알려진 문어 중 가장 깊은 곳에 살며 최대 수심 7,000m에서도 발견됩니다. 2020년에는 자바 해구 6,957m 깊이에서 관찰되어 심해 적응의 극한을 보여주었습니다. 몸 길이는 보통 20-30cm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큰 개체는 1.8m의 무게가 5.9kg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손바닥만한 크기로 심해의 귀여운 마스코트 같은 존재입니다. 덤보 문어는 먹물 주머니가 없고 색을 바꿀 수 있는 색소포도 기능하지 않습니다. 대신 젤라틴 같은 몸과 유자 또는 비자 모양의 내부 연골이 깊은 바다의 압력을 견디게 합니다. 먹이를 잡는 방식도 독특합니다. 팔 사이의 막으로 작은 먹이를 감싸거나 막과 해저 사이에 가두어 잡습니다. 그리고 팔을 따라 난 작은 돌기들을 이용해 먹이를 입으로 운반합니다. 그물이 되었다가 컨베이어 벨트가 되는 팔, 그것이 덤보 문어의 도구입니다. 번식 방식은 더욱 특별합니다. 수컷은 특화된 기관을 통해 정자 주머니를 암컷의 멘틀 안으로 직접 전달합니다. 암컷은 이 정자를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합니다. 드넓은 심해에서 짝을 다시 만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진화한 전략입니다. 알은 단단한 껍질로 둘러싸여 있고 심해 산호에 부착됩니다. 암컷은 알을 지키지 않고 부화한 새끼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독립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보살핌 없는 완벽함, 그것이 심해식 육아입니다. 4가지 능동적 이동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어가기, 도약, 지느러미 수영, 펌핑. 그리고 우산처럼 펼친 채 떠다니는 수동적 방식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춤을 바꾸는 심해의 무용수입니다. 덤보 문어의 혈액에는 구리가 풍부합니다. 이 구리가 풍부한 혈액 덕분에 산소가 극도로 적은 환경에서도 생존할 수 있습니다. 철 대신 구리를 선택한 진화의 묘수입니다. 압력은 덤보 문어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속에 공기 주머니가 전혀 없기 때문에 수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효소들도 압력과 추위에서 작동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지상의 생명체라면 직사할 환경이 덤보 문어에게는 집입니다. 7번째 거인, 다리 긴 철학자.
일본 거미개는 다리를 펼치면 3.7m에 달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절지동물입니다. 자동차보다 큰 개, 그것은 심해가 만든 또 다른 거인입니다. 수심 150-600m의 차가운 바닷물에 살며 특히 일본 연안의 스루가만, 사가미만, 토사만에서 주로 발견됩니다. 겨울에는 깊은 곳에, 번식기인 봄에는 50m 정도의 얕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최대 100년까지 살 수 있는 이 개는 죽은 생물과 조류를 먹는 청소부입니다. 느리지만 꾸준한 삶, 그것이 한 세기를 사는 비결입니다. 오렌지색 몸과 하얀 반점으로 덮인 다리는 바위 사이에서 완벽한 위장이 됩니다. 암컷은 한 번에 150만 개의 알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 알들은 암컷의 배 아래에 붙어 있다가 부화합니다. 유생은 투명하고 작으며 성체와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플랑크톤처럼 떠다니다가 점차 바닥으로 내려와 거대한 개로 변신합니다. 어린 거미개는 해면이나 말미잘을 몸에 붙여 위장합니다. 그러나 성체가 되면 너무 커서 포식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위장을 하지 않습니다. 크기 자체가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움직임은 우아합니다. 긴 다리를 천천히 움직이며 해저를 걷는 모습은 느린 동작의 춤 같습니다. 헤엄을 칠 수는 없고 오직 걷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동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그것도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일본에서는 진미로 여겨지지만 번식기인 1월부터 4월까지는 보호를 위해 어획이 금지됩니다. 인간과 거미개의 공존을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거미개의 긴 다리는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닙니다. 촉각 역할도 하고 좁은 틈새에서 먹이를 꺼내는 도구도 되며 위협을 감지하는 센서도 됩니다. 다목적 도구를 8개나 가진 셈입니다. 탈피는 극적인 순간입니다. 한 번의 탈피에 103분이 걸리고 성장률은 거의 22%에 달합니다. 오래된 껍질을 벗고 나온 새 몸은 부드럽고 연약하지만 곧 단단해집니다. 죽음과 재생의 경계를 넘는 의식입니다. 심해의 시간. 심해는 느립니다. 물의 순환이 느리고 온도 변화가 거의 없으며 계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생명들도 느리게 삽니다. 느린 대사, 느린 성장, 느린 번식. 그러나 그 느림이 만든 것들은 경이롭습니다. 거대한 크기, 극단적인 형태, 불가능해 보이는 생존 전략. 심해 생물의 90%가 빛을 만들 수 있다고 추정됩니다. 각자의 빛은 다른 파장, 다른 패턴, 다른 목적을 가집니다. 사냥을 위한 빛, 짝을 찾기 위한 빛, 도망치기 위한 빛, 의사소통을 위한 빛. 어둠 속에서 빛은 언어이자 도구이자 무기입니다. 압력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지상의 100배, 200배에 달하는 압력은 생명의 형태를 재정의합니다. 가스 주머니는 사라지고 뼈는 연골로 바뀌며 몸은 젤라틴처럼 변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압력을 이용해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냅니다. 온도도 극한입니다. 영상 2-4도의 차가운 물은 모든 화학 반응을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심해 생물들은 특별한 효소를 진화시켰습니다. 추위에서도 작동하는 단백질, 낮은 온도에서도 유연한 세포막,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분자 수준의 혁신입니다. 먹이는 희귀합니다. 한 번의 식사로 몇 달을 버티고
자신보다 큰 먹이도 삼킬 수 있는 구조를 진화시켰습니다. 낭비는 사치입니다. 번식도 도전입니다. 드넓은 심해에서 짝을 만나는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만났을 때 놓치지 않는 전략들이 진화했습니다. 영구 결합, 정자 저장, 대량 산란. 각자의 방식으로 종족 보존의 답을 찾았습니다. 깊은 밤의 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천 미터 아래에서는 빛의 향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해 아기가 초록빛 미끼를 흔들고 거대 오징어가 거대한 눈으로 어둠을 응시합니다. 흡혈 오징어가 빛나는 점액을 뿜고 펠리칸 장어가 입을 우산처럼 펼칩니다. 베럴아이가 투명한 머리로 위를 바라보고 덤보 문어가 귀 같은 지느러미로 춤을 춥니다. 거미개가 긴 다리로 해저를 걷습니다. 이들은 외계 생명체가 아닙니다. 같은 지구, 같은 바다에 사는 이웃입니다. 단지 우리가 갈 수 없는 깊이에 살 뿐입니다. 그들이 사는 세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만 동시에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표층의 생산력이 심해로 내려가고 심해의 영양분이 다시 순환합니다. 심해는 지구에서 가장 큰 생활 공간입니다. 지구 표면의 95%가 심해이고 생물이 살 수 있는 공간의 99%가 심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의 5%도 탐사하지 못했습니다. 달 표면보다 모르는 곳, 그곳이 심해입니다. 매년 새로운 종이 발견됩니다. 더 깊은 곳에서, 더 극한의 환경에서, 더 놀라운 형태로. 생명의 가능성은 우리의 예상을 항상 뛰어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곳에서 번성하는 생명들, 그들이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한계는 없다는 것. 마지막 숨결. 새벽이 오면 심해 생물 중 일부는 위로 올라옵니다. 수직 이동이라 불리는 이 현상은 지구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물 이동입니다. 밤에는 얕은 곳에서 먹이를 찾고 낮에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 포식자를 피합니다. 하루에 수백 미터를 오르내리는 여정, 그것도 매일 반복됩니다. 이 이동은 탄소를 심해로 운반합니다. 표층에서 먹은 것을 심해에서 배설하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바다 깊은 곳에 가둡니다. 기후 조절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생물들의 일상적인 움직임이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심해는 또한 진화의 실험실입니다. 극한의 환경이 만든 극한의 해답들. 투명한 머리, 거대한 입, 빛나는 미끼, 영구 결합. 이 모든 것이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다양한 답입니다. 우리가 심해를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종들, 아직 이해하지 못한 생태계, 아직 배우지 못한 생존의 지혜들. 심해는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지이자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수천 미터 아래에서는 수억 년 동안 이어져 온 삶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빛 한 줄기 없는 어둠 속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압력 속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 속에서 생명은 여전히 숨을 쉬고 움직이고 번식하고 진화합니다. 심해 아기의 빛나는 미끼가 어둠 속에서 흔들립니다. 거대 오징어의 거대한 눈이 깜빡입니다. 흡혈 오징어가 망토를 펼칩니다. 펠리칸 장어가 입을 벌립니다. 베럴아이가 하늘을 봅니다. 덤보 문어가 날개를 ���니다. 거미개가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들의 세계는 계속됩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깊고 어두운 바다는 오늘도 생명으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영원히 그럴 것입니다. 심해의 밤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끝없는 밤 속에서 생명은 자신만의 빛을 만들어냅니다. 수천 미터 아래 영원한 어둠 속에서 지구상 가장 경이로운 생명의 축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 자요. 그리고 깊은 꿈을 꾸세요. 심해처럼 깊고 신비로운 꿈을